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연휴 기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먼 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우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한국을 제2 에치스 라인에서 뺐다더라. 그러니까 이 에치스 라인이 미국의 극동아시아 방어망인데 그 방어망에서 뺐다더라. 그래서 6.25가 터졌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까지만 방어하고 한국은 방어망에서 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시고 많이 또 불안해 하시는데요. 그게 전부 다 괴담입니다.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는 기자들이 쓰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 4대 군사 강국으로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중 미국 대사가요, 미중 정상회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가 한국에 안 온다고 합니다. 이번 에이펙에는 트럼프도 불참하고 시진핑 불참, 푸틴 불참, 일본의 신임 총리는 불참하죠. 왜냐하면 에이펙 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2박 3일간 머물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못 오죠. 그러면 에이펙에는 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오지. 프랑스 대통령 오겠습니까? 프랑스 대통령 지금 탄핵될 위기인데 유럽에서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에이펙은 완전히 이재명이가 그냥 제거되는 그 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항복을 하겠다고 했네요. 1조 달러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만주도 한국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했는데 지금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2007년도부터 2050년 되면 한국이 GDP 8만 1,000달러가 되고 G2로 등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럽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1급 동맹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을 지금 4대 군사 강국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1급 동맹이라면 파이브 아이즈 해가지고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우리는 그렇게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국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호주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뉴질랜드, 캐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혼자서 지금 중국을 다 때려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실질적인 1급 군사 동맹이고 한국이 지금 4대 군사 강국으로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은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벌써 4대 군사 강국 안에 들었다 해도 아무도 반박을 못 할 건데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은 계속 전쟁이 길어지면은 가난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로스차일드가가 완전 폭망하게 되고요. 로스차일드가가 폭망하면은 중국 공산당도 폭망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을 예전에 국공 내전할 때 미국의 정보기관 CIA의 전신인 OSS가 중국 공산당을 지원했는데 전부 다 로스차일드가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무너지면은 중국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지금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국제 세미나, 국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제 한국의 반중 여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친중이 좋은 거고 반중하면 미친놈 취급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반중 여론이 지금 대한민국의 80% 이상 국민들이 반중 여론에 이제 편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 8년 동안 헛짓을 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 참 고생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성경 말씀 찬송가, 북한의 날씨, 서울 소식 등등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밤 11시에 대북 단파 라디오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요, 기금 마련을 위해서 책을 판매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왔고요.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종합공업에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핵무장하고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이 자녀들한테 요런 책은 한 권씩 사가지고 손자 손녀들한테 선물하시면 딱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1960년, 70년, 80년 그 근현대화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고요. 010-2609-2023으로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준창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 했네요. 시진핑이가 이번 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건너뛸 것이라는 징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는 올해 안에 양국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이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이펙에 시진핑이가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1조 달러 투자하겠다,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의 한국 선언이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도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시진핑이가 뒤에 또 꼼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펙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당일치기 왔다가 그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죠. 2박 3일 있는다고 하니까 미국 불참, 중국 불참, 러시아 불참, 일본 정상 불참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오겠습니까? 독일 총리 올까요? 안 오겠지. 영국 총리 오겠습니까? 야, 자기 나라 코가 석잔데 이거 뭐 사람 새끼 아닌 이재명이 만나러 여기 왜 와요? 트럼프가 안 오면 다들 트럼프 보러 오는데 트럼프가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뭐 트럼프는 29일 한국 방한한 다음에 에이펙 기간 중에 일본에 가서요, 미일 정상회담 개최 후 2박 3일 동안 머물다가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졸지에 바보가 된 거고요. 에이펙 뭐 기사가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나올 게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돈만 쓰고 이재명이 때문에 졸지에 완전히 그냥 찐따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거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완전히 바보 등신 쪼다가 된 다음에 바로 알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 제거 작업이 트럼프 밑에 그 행동대장들이 알아서 칼질이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신에치스 라인 막아야 된다, 이런 지금 기사를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한겨레 등등 한국의 좌파 신문들이 이래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3,500달러 주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걸 먼저 약속해놓고 사진 다 찍고 이제 돌아서 가지고 못 주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반미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미국이 우리 돈을 강탈해 가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봐라, 신의 치스 라인에서 우리를 뺐다, 한국을 뺐다 이러면서 보수도 반미로 돌아서게끔 지금 그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저 나쁜 친구들이고 하여튼 조중동 이 전부 다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 에치스 라인이 뭐냐면 6.25 때 이 극동 방어선이 에치스 라인인데 여기서 한국을 빼가지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가도 되게끔 그렇게 유도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에치스 라인이라면은 지금 트럼프가 한국을 돈 안 주니까는 극동 방어선에서 뺐다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나쁜 놈 이렇게 지금 반미 감정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데요.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자, 그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죠.
그 왜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이제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원제가 더 넥스트 디케이드인데 이 책에서 보면은 지금 러시아, 독일이 뭉치는 거 막아야 되고 러시아, 일본이 뭉치는 거 막아야 된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가지고 러시아하고 독일, 러시아, 일본이 에너지 서로 주고받고 기술 주고받고 하는 게 완전히 차단됐죠. 지금 저 책대로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한국이 통일되면 어찌 되냐면요. 북한에 한미연합군이 배치되면 신의주 북경 직선거리가 700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수도를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만주는 이제 통일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되는데 아까 그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그 다른 저서에서 보면은 한국은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거고 그 통일되면 이제 만주는 통일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은 이 중국을 여러 갈래로 발겨버리고 그 헌법까지 새로 만들어주는 뭐 그러한 전략들을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주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는 뭐 이런 작업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1인당 한국의 GDP가 이제 8만 1,000불 미국과 함께 G2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국이 지금 앵글로 섹슨 민족 국가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파이브 아이즈 1급 동맹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영국, 야, 자기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죠. 이슬람한테 점령당했고, 호주, 무슨, 거기 군사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뭐, 뉴질랜드, 양치는, 양떼, 양젖 짜먹는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 캐나다, 반미로 돌아섰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1급 동맹이. 한국은 2급 동맹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이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원전, 함정, 미사일, 무기 등을 모두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1급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혼자서 중국 해군력을 붕괴시킬 수가 있는 게 선박 엔진을 중국에 수출 금지해버리면요. 중국 조선소는 그 한국에서 선박 엔진이 안 오면 6개월 안에 전부 다 부도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세다고. 그런데 한국을 포기를 해요. 야, 지금 그 원전 산업 있죠. 원전 AI 키우려고 하면은 AI 산업에 투자하려고 하면 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원전 산업이 필요한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미국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전부 다 원전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력선을 다 바꾸면은 그 초고압 변압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한국을 그 에치스 라인에서 뺀다 그런 헛소리를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 거짓 가짜뉴스 선동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미국이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을 필리핀과 일본에 배치하는데 한국에는 배치 안 해요. 그러니까 봐라. 응? 봐라, 한국은 그 에치스 라인에서 뺐다,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을 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국의 그 어용 언론인들이. 그런데 이게 왜 필리핀에 이런 미사일을 배치하냐면요. 필리핀은 군사력이 약해서 장거리 공격 미사일이 없고요. 일본은 평화헌법이 막혀가지고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이 배치하는 겁니다. 미사일만 떨렁 배치하면은 그게 쏘면 나갑니까? 미사일 평소에 쏘는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훈련하노? 그러니까 미군이 배치하는 거지. 그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권을 거치면서요, 미국은 한국에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넘겨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만들어 지금 대량 배치 중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한국한테 뭐 저런 미사일을 배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쟁 딱 터지면 한미연합 사령관이 한국에 있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이 2,000발 이상 되는데 그거 야 북경에다 쏟아부어 하면은 쏟아부으면 되는데 그 뭐하러 추가로 배치합니까? 미군이 한국에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2,000발 이상 제안하는데 그래서 한국에다가는 배치를 안 한 겁니다. 에치스 라인에서 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2016년에 한미 우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우주 협정을 체결했어요. 일본은 제외됐습니다. 그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프로젝트 등 뭐 이런 기술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의 그 달 탐사선 그 다누리호가 달을 몇 바퀴 돌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건데요. 이게 무슨 기술이 넘어왔냐면 초고강도, 초경량, 특수 합금 만드는 기술이 다 넘어왔고요. 장거리 우주 발사체 제작 기술이 다 넘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장거리 우주 통신 그 기술, 우주 인터넷 기술 다 넘어왔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슝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들어오는 복귀하는 기술이 다 이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누리호에 뭐 그 큐브 위성을 탑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큐브 위성이 뭐냐면은 이 발사체 하나에다가 올라갈 때 여기다가 여러 개의 위성을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다탄도 ICBM을 개발했다는데 우리는 아유 다탄도 ICBM 뭐 우리는 그런 거 개발 안 해 하면서 여기다가 위성을 탑재해 가지고 다탄도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개발했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탄도에다가 그 핵탄두를 집어넣으면 그 다탄도 핵미사일 되는 겁니다. 한국은 다탄도 핵미사일을 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모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핵탄두만 개발하면 되는데 핵탄두는 한국이 개발 안 하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무서운 나라라고. 지금 무슨 일본의 미사일 뭐 필리핀의 미사일 그 갖다 놓은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미사일을 한국은 이미 배치해 가지고 중국 그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차곡차곡 재놓고 있고 이미 한 2,000발 이상 재놨습니다. 그냥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때 미사일 지침 그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했고요. 그리고 장거리 로켓 개발할 수 있도록 고체 연료 족쇄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이 지금 군사 위성 5개를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이게 그 성공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2025년까지 군사 위성 5개를 지금 확보한다는 지금 그런 사업에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무5 이 탄두 중량이 8톤이고 지하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뻥 터지는 이런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때는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25가지 5세대 스텔스기 제작 기술 중에 21가지를 한국한테 이전을 했어요. 우리가 F-35 뭐 7조 몇천억 주고 사오면서 25가지 스텔스기 제작 기술 중에 21가지를 받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KF-21이고 오른쪽이 F-22죠. 생긴 게 똑같죠? 어떤 루트로 F-22의 설계 형상 기술이 너무 맞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으나 KF-21은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닮았으며 길이가 2m 작아요. 그리고 전체 부피가 30% 적습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KF-21을 단자기와 복자기를 별도로 만들고 한 차례 실수도 없었다는 것은 이전에 만들어 본 것을 다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투기 모델을 2개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이런 기술을 미국에 넘겨줬다고. 뒷구녕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개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로 뭐 넘겨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는 기술이 넘어왔다. 자, 왜냐면 F-20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직 장기침이 아직 안 나가지고 F-22 같은 경우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뭐 수출한다면 한 대당 뭐 한 5천억씩 할 건데 저건 한국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지. 그러니까 기술을 넘겨준 거야. 그래가지고 사이즈만 한 뭐 부피를 전체적인 부피를 30% 정도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뭐 한국이 배치하면은 강릉에 배치하면은 저게 1,300km가 작전 반경이면은 북경 때리고도 공정급이 안 받고도 북경 때리고도 이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KF-21 40대가 배치되고 강릉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80대 추가해서 총 120대가 배치되는데 2028년부터 배치되는 모델은 마 5 이상 비행하는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장거리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등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A사 레이더 성능은 이미 지금 미국을 뛰어넘었고 왜냐면 저게 다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전자기술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보다 잘 만들지. 그리고 앞으로 뭐 4년 5년 후에 그 이제 배치가 될 KF-21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A사 레이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전자장비들이 탑재가 되겠죠. 그리고 2030년대 초부터는 KF-21 한 대가 무인 전투기 3대에서 4대를 달고 다니는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일본이 안 돼요. 일본이 안 되니까 한국은 지금 미국이 엄청난 기술들을 다 넘겨줘가지고 한국은 지금 2030년 초반 되면 독자적으로 중국 군대를 두들겨 팰 수 있는 그 정도 군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엑시스 라인에서 빼고 자시고가 의미가 없는 게 1950년대는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지금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군을 부술 수 있는 그 정도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엑시스 라인에서 뺐다 말았다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한미 차세대 우주 반도체, 미국이 한국한테 우주 반도체 기술도 넘겨줍니다. 우주 반도체를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하면요, 한국은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미사일을 마음껏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군용 GPS 칩을 사와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주에서 나오는 자외선 때문에 일반 반도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이 마음 놓고 그냥 미사일 찍어내기 시작하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미사일 찍어낼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미국이 군용 GPS 칩 안 주면 미사일 못 만드는데, 저게 완성이 되면 그 미친 듯이 뭐 3,000발이 아니고 뭐 현무 시리즈를 4,000발, 5,000발 막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현무 가지고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미국을 때리겠습니까? 중국 때리겠지. 그러니까 이 미친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냥개가 막 돌아다니면은 뭐 중국이 완전히 바다바다 떨겠지.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 때리겠지. 뭐 어디 뭐 러시아 뭐 모스크바 때리겠습니까? 도쿄를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거기다가 미국, 러시아만 보유한 원자력 전지 기술을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뭐 미국이 좋겠지. 원자력 배터리 기술은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도 못 가지고 있는 특급 기술로 현재는 러시아와 미국만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원자력 배터리 기술이 없으면 우주 발사체 성능이 이제 오래 가지 못하죠. 그리고 한국이 SLBM 세계 7번째로 이렇게 쏘아 올렸는데 지금 한국 잠수함에 탑재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은 영국 박콕사의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미국의 승인 없이 영국 기술이 한국 잠수함에 탑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이 없죠. 지금 한국은 지금 SLBM의 10발을 탑재하는 그 국내 최대 3,600톤급 잠수함 지금 뭐 장영실함을 이제 뭐 개발해가지고 이제 진수한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사거리 500km급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4척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총 6척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해가지고 현재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수중 작전이 가능한데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되면 2달가량 잠수가 가능한 1000에서 2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1200톤급 그 장보고 1, 1800톤급 장보고 2, 이거 지금 총 18척을 이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2030년부터 원자력 상선을 취역시킬 예정인데 3000에서 4000톤급 전고체 배터리 탑재용 재래식 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하는 사업과 별도로 5000톤에서 1만 톤급 원자력 잠수함을 추가로 이제 건조하는 게 되겠죠. 그럼 지금 한국은 지금 무지막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한국은 한국의 함정에서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한국형 수직 발사대 2를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 탄도미사일도 탑재가 가능하게 되고, 요거보다 사이즈가 더 큰 뭐 한국형 수직 발사대 3도 앞으로 뭐 개발하겠죠. 그러면 현재는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만 탑재가 가능한데 향후 뭐 1000km 이상급 탄도미사일,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들이 그 한국의 함정에 실리고 한국의 잠수함에 실린다는 겁니다. 점점 한국은 이제 핵잠수함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급에서 한국 원자력 상선 설계도를 승인을 했는데요. 2030년 초부터 이제 한국에서 원자력 추진 상선을 이제 뭐 만든대요. 그러면 그 기술이 어디로 갑니까? 야, 한국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상선만 만들겠어요?
한국이 원자력 추진 상선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야, 그 미국이 원잠 만들지 마라 한다고 해가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안 만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 저 군인들이 그래 바보 등신인가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겠지. 그러면 뭐 한 7,000톤에서 10,000톤급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SLBM 완전 초대형 SLBM 현무 파이브 같은 것들 사거리 뭐 현무 파이브가 사거리 저 지하 100m 이상 뚫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사거리를 뭐 1,000km, 2,000km 늘린 거 그런 거 탑재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 뭐 한 20발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형 원자력 이지스함 여기다 레이저포 탑재해가지고 그 중국이 쏘는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해상에서 요격하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한다고요, 지금. 그리고 뭐 무인 고속정, 무인 잠수정 이런 거 이번에 나왔고 이번에 이제 2027년 이후부터는 시속 200km 이상의 속력으로 적 잠수정, 잠수함 함정에 돌진하는 초공동 어뢰가 이제 전력화가 됩니다. 이런 무인 잠수정이나 무인 고속정에 뭐 한두 발 탑재하고 있다가 저기 서해는 안개가 많이 끼니까 그냥 어선으로 위장해가지고 그냥 둥둥둥 떠가지고 그 적 함정이나 잠수함 근처 가가지고 이거 초공동 어뢰 팍 쏘고 도망가면은 이 시속 200km 가가지고 들이받아 버린다고. 뭐 이런 거 이제 한국이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첨단 이지스함, 다산 정약용함을 이렇게 진술했는데 정조 대항급 2번 함입니다. 한국은 기존 세종 대항급 3척과 정조 대항급 이지스함 3척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고요. 앞으로 미국이 야 좀 더 만들어라 하면은 충분히 추가로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지스함이 뭐 9,000톤 클래스인데 한국은 12,000톤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4,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호위함 충남함인데 여기 레이더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미군보다 더 진화된 레이더인데 미군은 이거 하다가 실패했는데 한국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 이거를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그 10,000톤급 KDDX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뭐 현대하고 하나하고 싸워서 그렇지 뭐 하여튼 기술은 한국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스함도 한국이 대량으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그냥 쫙 깔아버리겠다는 거고 지금 한국이 해외에서 이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사와가지고 이제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는데 전자전기 독자 개발이 가능한 나라는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극소수 국가, 한국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벌써 이미 세계 4대 군사 강국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400km, 500km 밖에서 적 전투기 레이더를 먹통 만들고 지상 레이더를 먹통 만들고 함정 레이더를 먹통 만듭니다. 중국이 무슨 뭐 드론을 뭐 1,000개, 2,000개 동시에 띄운다 하더라도 전자전기 가지고 이거 가가지고 다 조져버리면 뭐 다 떨어지는 거지. 지금 지금 초기에 4대 개발하는데 한번 4대씩 4번 뭐 더 개발하겠죠. 그럼 10대 이상 뭐 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KF-21에다가 전자전 포드를 달아가지고 KF-21을 전자전기로 만드는 한국형 그라울러를 지금 이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F-21에 탑재되는 엔진도 지금 만드는데 그 1700도 이 열을 견디는 소재를 지금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로 그 타이푼 유로파이터 타이푼 뭐 고게 뭐 1,400도 500도 그 정도 엔진이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라팔이나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좋은 엔진을 만드는 기술을 지금 확보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10년 정도 있으면 또 엔진도 나올 거고요. KF-21 뭐 선박 엔진도 이제 항공기 엔진도 독자 개발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지금 6세대 전투기를 2038년까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2027년부터 KF-21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2038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전투기 엔진부터 지금 개발에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금방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 FA-50 경전투기 지금 복자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단자기로 만든대요. 그 FA-50 경전투기 단자기, KF-21 4.5세대 전투기 그리고 KF-21을 엔진이 2개인데 1개를 떼가지고 단발 경전투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KF-21 EX 이게 5세대 스텔스기 이제 전투기인데 여기다가 무인기를 달고 다닌대요.
그리고 6세대 전투기까지 모두 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훈련기, 그 경전투기, 중형 전투기, 뭐 스텔스기, 5세대 스텔스기, 6세대 대형 전투기, 스텔스기 싸그리 다 만들 수가 있게 되니까 지금 전 세계 고등훈련기, 경전투기, 중형 전투기, 대형 전투기 시장이 전체가 약 한 10,000대 정도 되는데 뭐 이 시장을 한국이 다 빨아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은 지금 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할 것 없이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당연히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도 못 만들고 지금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뭐 라팔이나 지금 만들고 있는 팔아먹고 있는 거 그거 팔아먹고 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리고 이제 미국도 6세대 전투기는 수출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한국이 전자전기도 수출하고 뭐 조기 경보기도 수출하고 그래 되겠죠. 여기 보시면 조종석 한 개 떼고 이제 연료를 탑재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 이거고 마하 6 이상 날아가는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경보기도 미국하고 기술 합작해 가지고 지금 같이 만드는데 미국의 그 원래 보잉사의 조기 경보기 4대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4대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보잉사가 바가지를 너무 많이 씌우니까 대형 기체의 레이더를 통합 기술만 갖고 있고 실물은 없는 L3 해리스사와 한국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4대 중 2대는 미국에서 조립하고 2대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조기 경보기 제작 기술도 한국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뭐 이 기술 가지고 뭐 앞으로 수출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해상 초계기도 뭐 만들고 다 하겠죠. 그리고 지금 천궁 3, LSAM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203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LSAM3 그 미국의 SM3를 대체하고요. LSAM2 미국의 사드를 대체합니다. 천궁 3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고요. 천궁 2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술로 2030년대 초반까지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을 하나 하고 그거와 별도로 추가로 SM3, 고고도, SM2, SM6, 사드, 이 중고도 방어, 패트리어트 저고도 방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육상에만 방공 미사일이 최소 1,500발 이상이 배치가 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2중 그러니까 총 6겹의 미사일 방어망이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 함정에 배치되는 방공 미사일까지 더하면은 최소 2,000발 이상의 방공 미사일이 배치가 되고요. 뭐 로켓 방어망, LAMD, 레이저포 이런 것도 추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거리 500km급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청도에서 나오는 함정들이 그냥 그 사거리 500km급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에 맞아가 다 격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하고 미국의 무인 항공기 개발업체가 공동 개발하고 LIG 넥슨하고 미국의 드론 업체가 또 공동 기술 협력해서 개발하고 LIG 넥슨하고 미국의 미사일 업체가 미사일을 또 공동 생산하고 HD 현대하고 미국의 안두릴 업체가 손잡고 AI 무인 군함을 개발하고요. 거기에 또 스타링크가 현대하고 또 이렇게 협력을 합니다. 이 보시면은요. 미국이 한국을 4대 군사 강국으로 키우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2030년대 초반이 되면요. 유럽은 다 떨어져 나가고 중국도 저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저렇게 한국처럼 저렇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4대 군사 강국이 아니고요. 2대 군사 강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다음에 미국도 저렇게 못 하지. 미국도 저렇게 싸그리 그냥 그 한국처럼 독자적으로 저렇게 다 만들 수 있는 저런 능력이 지금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애들이 그 힘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2030년 초반이면 4대 군사 강국이고 뭐 2대급 군사 강국까지 실질적으로 그 핵만 안 가졌지 실질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완전히 동네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국하고 혼자서 맞짱 떠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군사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돈을 어떻게 또 밀어주냐면 300기의 원전을 짓는데 미국은 기술이 없죠. 이게 한 3천 정도 한 기당 10조 하면 3천조인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건설업체들한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원전 공사를 하면 실적이 싸니까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 하게 되는데 43% 수주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원전에서만 4천조, 5천조 돈 벌어 들이는 게 그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전기선을 다 갈아야 돼. 그러면 초고압 변압기를 갈아야 되고 전선을 갖다가 전부 다 110에서 220볼트로 교체를 해야 되면요. 그러면은 이 결국 그 지금 한국 업체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유럽이 AI 산업에 투자하려면요. 풍력, 태양광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원전으로 모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원전으로 교체하면 전압을 110에서 220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의 전력망 교체 사업에 엄청난 수의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하나 독일 업체는 납기를 못 맞추고 중국 업체는 보안상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결국 전 세계 원전, 변압기, 전선 등 전력 개통 시장은 한국 업체들이 다 먹게 됩니다. 그 지금 유럽이 지금 전쟁 끝까지 러시아하고 전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뭐 1200조치 무기를 사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산 무기는 납기를 못 맞추고 지난 30년 동안 기술 개발 안 해서 기술력이 떨어지고 부품 공급이 안 되고 엄청나게 비싸면 기술 이전 안 해주죠. 한국산 무기는 단기간 대량 공급, 최고 성능, 저렴한 비용, 기술 이전, 공장 건설 등 맞춤형 서비스가 되니까 당장 러시아와 전쟁 해야 되는 동유럽 국가들은 독일과 미국의 무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잠수함 시장도 한국이 지금 캐나다 잠수함 지금 싹쓸이 먹게 생겼는데 지금 그 방산에서만 한 1000조 이상의 돈이 지금 올라올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향후 50년간 부품 공급해 줘야 되고 성능 개량 사업 뭐 AS 뭐 수리 뭐 뿐만 아니라 교육 뭐 등등등 하면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추가 매출이 생기는데 지금 한국이 방산에서만 지금 10년 안에 1000조 이상의 매출이 지금 100조가 넘었습니다. 100조 넘었고 중동에서는 계속 지금 주문이 들어오는데 지금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1000조가 넘으면 향후 50년 동안 부품 수출하고 해도 뭐 최소 5배면 5000조 후에 많게는 1경의 돈이 들어옵니다. 원전은 원전대로 별도고 또 60년간 부품 수출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뭐 몇천조 뭐 4천조 5천조 뭐 돈이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한국이 속된 말로 중국 견제하려고 하면은 이지스 한 100척 찍어봐야 100조라고. 한 척이 1조짜리 그 100척 찍으면 100조라고. 100척 찍어가지고 그냥 남중국해, 동중국해 싸그리 그냥 도배해버리면은 한국 혼자서도 중국을 다 때려잡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왜 엑시스 라인에서 뺍니까? 말이 안 되느냐, 이제 엑시스 라인에서 뺀다는 거는 한국은 저거는 혼자 놔둬도 저건 센 놈이니까 중국 목덜미를 물어 뜯을 놈이니까는 안 지켜줘도 된다. 뭐 그 정도가 되겠지. 한국을 방어를 안 해준다는 거는 한국이 너무 세가지고 혼자서도 중국 목덜미를 물어 뜯어가지고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센 나라기 때문에 굳이 방어해줄 필요가 없을 거다. 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지. 한국을 버린다 이러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 세계 4대 열강, 4대 군사 강국을 넘어가지고 지금 미국 다음에 넘버 2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자, 지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요,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자원과 무기를 제공해가지고 본토 방어용 무기가 없습니다. 영국은 이슬람 난민으로 나라가 초토화됐고요. 아무런 산업이 없어요. 프랑스도 산업이 없고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올라오던 자금도 이제 끊어졌고요. 독일은 원전 포기하고 풍력, 태양광 설치했으나 전력 생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빙하가 이제 북극해에서 이렇게 북해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니까 멕시코의 난류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해류가 순환하는 게 뚝 끊어졌대.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분대. 바람이 안 부니까 구름이 그냥 멈춰 있고요. 바람이 안 부니까 풍력 발전소가 안 돌고 구름이 멈춰 있으니까는 태양열 발전이 안 도는 거지. 그러니까 뭐 원전 없애고 태양열 풍력 했는데 두 개 다 그냥 동시에 먹통됐지. 값싼 러시아 에너지 차단되니까 해상에서 에너지 수송해야 되니까 에너지 가격이 3배, 4배 뛰죠. 그리고 배도
또 저기 에너지 선박 한국에서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이게 경제가 망한 거예요. 자, 유럽 국가들은 전력 부족으로 AI 산업 투자가 안 되면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이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끝났어요.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두려워하는 토마호크를 유럽에 판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한테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면 실제로 유럽에 판매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무기를 사가라 이거지, 일본이 독자적으로 무기를 만들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군비를 뭐 GDP 대비 5%까지 늘리고 하면요, 일본은 망하는 겁니다. 미국산 무기 왕창 사고 일본은 망하는 거고, 한국은 무기 수출 잘 돼가지고 한국은 떼돈 버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유럽의 전쟁이 길어져서 유럽 전체가 폭삭 망하면요, 각국에서 EU 해체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모든 딥스의 하수인들이 이제 각국 지도자들이 이제 교체가 되겠죠. EU 임원 및 각국의 왕족들, 귀족들은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들입니다. 유럽에서 전쟁하면은 전쟁 자금을 빌려 써야 되는데 그거를 다 로스차일드가가 돈 대주고 해놓으니까 전부 다 그 밑에 하수인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유럽이 망하면요, 유럽과 연결된 중국도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뭐 차단되고 하면은 그 중국이 뭐 망하는 거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CIA의 전신인 OSS가 지원해가지고 만든 조직이며 이때 로스차일드가가 자금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텐센트가 중국 공산당 기업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대 주주로 추적을 하면 남아공의 어떤 회사가 나오는데 그 회사의 모기업을 추적하면은 로스차일드가가 나온다. 그리고 무슨 그 HSBC 홍콩 상하이뱅크인가요? 그것도 쭉쭉쭉 위로 올라가면 로스차일드가 쪽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하고 뭐 메이지 유신하고 하면서 그때 로스차일드가 자금을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이 망하면 로스차일드가 망하게 되고 이제 중국 공산당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냥 뭐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는 뭐 진짜 홍어 거시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한국은 4대 군사 강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핵무장을 뭐 한국이 안 했는데 나중에 그건 한국이 필요하면 핵무장 하면 되는 거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모든 투발 수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저희 저희도 자발적 구독료 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저 대국 방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 책을 좀 사주십시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 16만 원입니다. 010-2130-9642번으로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저자이신 우리 재미교포 안재철 대표님이 미국의 그 해병대, 그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사진을 20억을 넘게 들어가지고 5만 장 이상을 사진을 사들였습니다. 그 사진을 이제 칼라화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한테 한국어, 영어로 이렇게 2개국어로 돼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영어 공부 시키실 때 요 책을 사주시면은 역사 공부도 되고 영어 공부도 되고 하니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요, 6.25 그 당시에 그 포항이 초토화 됐는데 공중 폭격 맞아가지고 포항 제일교회만 멀쩡하게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분들한테 요 책 사주시면서 99페이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살아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국은 세계 4대 군사 강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통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 내부에서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잘라내야지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뭐 사랑니 덧니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